오늘 배울 내용은 알고 나면 쉬운데 이해하는 과정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실 때 정배속으로 보시고 끝까지 정신 단디 차리시고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진동수의 비율이 1대2, 2대3, 3대4인 음정만이 완전한 협방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1458도가 해당되죠.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여기서 진동수 2대3의 비율인 완전 5도 간격으로 계속 음을 쌓다 보면 일정한 음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음정과 음계 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 펼쳐보세요. 피타고라스 콤마에 대한 글,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볼게요. 수학적으로 순정한 음은 배음열의 음정에서는 오로지 기초음이 이루는 음정뿐이다. C음에서 12번 완전 8도 진행을 상행하면 B샵 음에 이르는데 진동수에서 동일한 출발음인 C음에서 도달하는 7옥타브 위의 C음보다 약간 높다. 이 미소한 차이를 피타고라스 콤마라며 큰 온음과 작은 온음의 차이, 즉 미소 음정을 나타내는 신토닉 콤마와 함께 중요한 개념이다. 완전 5도를 12번 상행 진행해서 나온 B샵 음이 7옥타브 위의 C음보다 약간 높다는데 왜 높은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음들을 그려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완전 5도로 12번 쌓은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옥타브 간격으로 이렇게 쌓은 거. 지금 여기가 B샵 음이고 여기는 C음이죠. 지금 같은 음고인 거 아시죠? 이런 음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지금 같은 음인 거. 이명도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타고라스 음률에서는 이 두 음이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16배음 그릴 때 기음에서 옥타브 관계에 있는 음부터 먼저 그리자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진동수가 1대2니까 2배로 곱하면 한 옥타브 위에 음이 되니까 계속 2제곱을 하면서 이 옥타브 관계에 있는 음부터 먼저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같은 방법으로 지금 완전 5도 음정을 구할 거니까 2대3이죠. 그러면은 2분의 3만큼 계속 곱해주면은 완전 5도 위의 음을 계속 구할 수 있겠죠. 완전 5도 음정은 진동수 비율이 2대3이니까 여기서 12번째 음인 B 샵의 진동수를 알려면 2분의 3만큼 12번을 곱하면 알 수 있겠죠. 지금 12번 쌓아서 지금 이 음이 나왔다 했으니까. 그러면 1.5에 12제곱을 한다. 제가 아이폰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129.7463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른쪽 볼게요. 낮은 C음에서 높은 C음까지 지금 옥타브 관계로 쌓아놨죠? 몇 옥타브예요? 7옥타브죠. 옥타브 관계는 1대2의 비율이다. 그래서 1분의 2를 7번 곱하면은 지금 높은 C음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7제곱이죠. 128입니다. 숫자 비교해 보세요. 일치하나요? 다르죠?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콤마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음이 더 높은 음이에요? B샵이랑 C 중에. 얘가 숫자가 높으니까 약간 높죠? 이 차이 값을 1.7463인데 음악적 음정으로 환산하면은 얘가 한 대략 8분의 1음 차이라고 합니다. 지금 8분의 1음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피아노 건반에서 C랑 C샵이 반음이죠. 그러면 2분의 1음이라는 건데 반음의 4분의 1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음정이라는 겁니다. 엄청 미세한 차이로 음고가 서로 다르다는 말인데 사실 이 정도 음정은 현악기 연주할 때는 연주자가 왼손 운지를 미묘하게 바꿔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음정이거든요. 그런데 건반악기 경우 방법이 있어요. 8분의 1음을 연주할 수 있으니까 연주 도중에 튜닝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연주가 불가능한 음정이죠. 저번 시간에 16배음 그리면서 진동수 비율이 이제 4대5일 때 장 3도다
하다가 제가 주춤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일단 외우시라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음률로 넘어왔습니다. 진동수가 4대 5일 때 장3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피타고라스율로 계산해 보면은 그 비율이 정확하게 4대 5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음에 해당되는 진동수 비율이 정확하게 5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아까 진동수를 1.5배씩 곱하면은 완전 5도 위에 음이 나온다 그랬죠. 지금 이 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완전 5도를 몇 번 쌓으면은 이 음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4번 쌓으면 되죠. 즉 1배음에서 1.5배만큼 4제곱을 하면은 지금 이 음이 되는 거죠. 계산 또 해보니까 5.0625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진동수 5라고 믿고 있는 이 음이, 그러니까 장산도 음정 관계에 있는 이 음이 계산해 보니까 피타고라스 비율인 2대 3으로 계산해 보니까 5.0625가 나왔답니다. 0.0625만큼 더 높은 음이라는 거죠. 얘를 신토닉 콤마라고 부릅니다. 피타고라스 음률은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시대까지 쓰였는데요. 이 당시 완전 1458도만 협화음으로 여겨졌는데 진동수 숫자 1에서 4까지만 협화음이고 그 이상 진동수는 다 불협화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3도랑 6도 음정도 협화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음정 배울 때 3도, 6도가 불완전 협화음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피타고라스 음률에서 이제 진동수 5배음도 협화음으로 만들기 위해 아까 숫자 기억나죠? 5.0625라는 이 진동수를 그냥 자연수 5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5로 이렇게 퉁쳤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진동수가 자연수 비율일 때 가장 조화로운 음이라고 믿었었거든요. 솔직히 이 5.0625라는 숫자는 숫자 5에 비하면 좀 지저분한 숫자잖아요. 다시 말해, 그러니까 이 음이 진동수 5에 해당되는 음이었죠. 얘를 약간만 낮추면은 바로 앞에 음 뭐예요? 4배음.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C에서 시작했으니까 C음이겠죠? 얘가 2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6배음은 무슨 음일까요? 3배음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2대 3인 경우는 완전 5도니까 여기 G음이겠죠? G음의 한 옥타브 위의 음, 3배음의 한 옥타브 위의 음은 6배음이니까 이게 G죠. 아무튼 이 음을 약간만 낮추면 바로 앞에 4배수의 음인 C음이랑 또 어울리고 뒤에 6배수 음인 G음이랑 또 잘 어울리게 되니까 이 소수점 이하 숫자를 과감히 없애버린 겁니다. 피타고라스 음률에서는 완전 5도로만 음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로만 만들었다 했죠. 이제는 장 3도가 추가되면서 음계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5도랑 장 3도 또는 숫자 1에서 5까지 자연수로 된 진동수 비율로 음계를 만드는 것을 순정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st intonation 또는 pure intonation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동수 비율이 1대 2일 때는 완전 8도, 2대 3일 때는 완전 5도, 3대 4일 때는 완전 4도. 자, 4대 5는 뭐예요? 장 3도. 오케이? 같이 순정률을 이용해 음계를 만들어 보면서 가금의 진동수 비율을 알아봅시다. 음계라는 거는 음을 계단처럼 이렇게 나열한 걸 말하는 거죠. 자, C음 진동수를 1이라고 치면은 한 옥타브 위에 C음은 2가 되겠죠. 옥타브 관계는 1대 2라고 했으니까. 완전 5도 위의 음인 G음은 진동수 비율이 2대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은 C음에서 장 3도 관계죠. 4대 5니까 4분의 5. 완전 4도는 3대 4니까 3분의 4. 그리고 F음, 구했으니까 A음 구해볼까요?
F음과 A음은 또 장산도 관계죠. 그럼 얘의 진동수를 구하려면은 3분의 4 곱하기 4분의 5 하면 되겠죠. 지금 C에서 E음을 어떻게 구했어요? 1 곱하기 4분의 5 한 거죠. 그럼 F음이 3분의 4니까 장산도 위는 4분의 5를 곱하면은 12분의 20인데 이제 4로 나누면 3분의 5죠. 이해됐죠? 그리고 G음에서 완전 5도음을 구해볼까요? 그럼 D음이죠.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죠. 2대 3의 비율이니까. 그럼 얘는 4분의 9음인데 지금 이 D음이 한 옥타브 위의 음이죠. 이 D음보다. 한 옥타브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여기서 한 옥타브 위로 가려면은 그냥 2를 곱하면 되는데 한 옥타브 위로 아래로 내릴 거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8분의 9. 그러면 이 D음은 8분의 9에 해당됩니다. 지금 빠진 음이 뭐 있죠? B음 빠졌죠. B음은 이제 G에서 장산도 위의 간격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장산도는 4분의 5죠. 그러면 8분의 15입니다. 자, 음계 다 나왔죠. C에서 B, C까지. 그리고 진동수 비율 요렇게 나온 거. C 메이저 음계가 나왔는데 순정률에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완전 5도가 어떤 음정에서는 그 진동수 비율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완전 5도 음정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 음과 비음 완전 5도죠? 한쪽에 이렇게 적을게요. 4분의 5와 8분의 15라고 합니다. 분모를 통일해 주면은 8분의 10 대 8분의 15. 이제 5로 나누면 2대 3. 얘는 완벽한 2대 3 비율 맞죠? 그 다음으로 F음과 C음을 보겠습니다. 3분의 4 대 2. 분모를 통일해 주면 3분의 4 대 3분의 6. 자, 4 대 6이니까 이것도 2대 3 맞죠? 이제 D음과 A음을 보겠습니다. 8분의 9 대 3 대 5. 분모를 통일해 주면 24 대 3을 곱하면 27이고 24 대 8을 곱해줘야 되겠죠? 27 대 40이네요. 얘는 2대 3이 안 되네요. 만약에 이제 C 메이저에서 D 메이저로 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조가 됐을 때 D 메이저에서는 이 D 음과 A 음이 불협화음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얘를 해결해 주려면은 또 다른 A 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2대 3의 비율로 A 음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도 너무 많아지고 음계도 막 복잡하게 되겠죠. 결국은 순정률에서도 신토닉 콤마를 비롯해 불협화 5도 음정 등 아무튼 전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교재 25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25페이지입니다. 서양음악사에서 피타고라스 콤마와 신토닉 콤마를 해소시켜 음정을 산출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것을 조율이라고 한다. 여러가지 조율법은 무엇보다도 건반 악기에서 음정들이 가능한 한 순정하게 비율대로 정확히 울리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자, 여기서 여러가지 조율법이라는 거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가운 음률이나 웰 템퍼먼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단락 읽어볼게요. 음정 간의 간격이 균등하게 조정되는 오늘날의 평균율이라고 불리는 조율은 1997년에 베르크 마이스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여기서 번역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잘못 알려진 오류인데요. 일단 오늘날 평균율은 영어로 equal temperament라고 하고 교재 25에서 26페이지를 보면은 평균율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율이란 진동수 1대2만 지키고 즉 옥타브만 살리고 나머지 음들은 12개의 반음으로 그러니까 12분의 1음으로 균등하게 나눈 조율법을 뜻합니다.
즉 옥타브 내의 모든 반음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피타고라스 콤마나 신토닉 콤마도 해결되고 또 전조, 조 바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옥타브를 제외한 어떤 음정도 순수한 자연수 B의 음정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귀로 감지할 만큼 큰 차이가 아니고 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조율법입니다. 여러분, 바흐의 평균일 클라비어 곡집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흔히 평균일이라는 조율법을 알리기 위해 또는 그 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평균율 개념에 이퀄 템퍼러멘트를 쓸 수 있는 과학적 장치도 없었고 단지 비슷하게 유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균율 클라비의 원래 제목은 독어로 Das Wohl temperierte Klavier. 여기서 Wohl에 해당되는 말이 영어로 well인데 그러니까 잘 조율됐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음들이 다 똑같은 간격으로 조율됐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조성에서 이게 24개의 조성으로 쓰여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조랑 단조 이렇게 합한 그리고 프렐류드랑 후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조성에서 똑같이 다 잘 칠 수 있는 곡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순정률이나 가온음률이 전조, 그러니까 조바꿈에 불리했던 점에 대응해서 작곡된 작품으로 잘 조율된 건반에서 모든 조성을 자유롭게 치면서 각 조성마다 고유의 색감이나 특징을 표현하고자 한 곡입니다. 바흐가 염두에 뒀던 조율법은 베르크마이스터의 웰템퍼트 조율법이랑 가장 유사한데요. 오늘날 평균율, 그러니까 이퀄 템퍼러멘트와 근사치를 보이지만 오늘날 평균율에서는 각 반음 간의 간격이 일정한 데 비해 베르크마이스터의 조율법에서는 각 반음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조성마다 고유한 다른 색깔을 갖게 되는 건데요. 제가 좀 과격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만약에 바흐가 오늘날의 평균율, 그러니까 이퀄 템퍼러멘트를 염두에 두고 이 곡을 썼다면 굳이 24개의 조성으로 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퀄 템퍼러멘트는 모든 음의 간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조성을 따질 필요가 없죠. 각 조성마다 그 특징이 사라지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자연수 2대 3의 비율인 완전 오도로 쌓아서 음계를 만드는 것을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 한다. 완전 오도를 12번 쌓아서 나온 B샵 음이 애초에 출발음인 C음과 진동수 비율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콤마라고 한다. 이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값이라 이후에 다양한 음계나 조율법의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피타고라스 음정, 그러니까 완전 1, 4, 5, 8 또 외에도 3도와 6도 음정도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장 3도에 해당되는 즉 진동수 5배음도 협화음으로 만들기 위해 5.0625라는 진동수를 그냥 5라는 자연수로 바꿔버렸다. 이를 신토닉 콤마라고 한다. 이제 완전 5도와 장 3도를 사용해서 음계를 만드는 것을 순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조에서는 완전 5도가 2대 3의 진동수 비율이 아닌 불협화음으로 들리는 문제가 생긴다. 즉 전조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이는 조율법으로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평균이라는 이퀄 템퍼러멘트라는 조율법이 있다. 이는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에서 사용된 조율법이나 베르크마이스터의 조율법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이퀄 템퍼러멘트와 웰 템퍼러멘트는 구분지어서 봐야 한다. 정리가 다 됐나요? 여러분 16배음열에서 7배음, 11배음, 14배음에 이제 마이너스 표시 있는 거 이겠죠. 이 음들은 이 기보된 음보다 약간 낮은 음이다 얘기했을 겁니다. 플러스 된 경우에는
기본된 음보다 약간 높은 음이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나의 음고를 이루는 모든 성분, 그 부분음을 다 분해해서 음악적 재료로 쓰는 음악을 스펙트럴 음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제이의 파르시엘이라는 곡에서 연주자들이 이 고음역의 배음, 다 반음보다 더 작은 음정을 연주할 때 그 음정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4분의 1음으로 연주하게끔 했다. 그 말도 했었죠. 반음보다 더 작은 음정,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과 검은 건반 사이의 음정보다 더 작은 음정을 미분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율로 조율된 피아노에서는 연주할 방법이 없는 음이죠. 이제 미분음으로 이루어진 음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옥타브가 무려 43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음계입니다. 평균율의 반응 음계, 그러니까 12개에 비해서 음계가 얼마나 다채롭게 확장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계는 미국 작곡가 해리 팔치가 순정률에 따라 만든 43개의 음계입니다. 해리 팔치는 미분음 음계로 체계적으로 작업한 20세기 서양 최초의 작곡자 중 한 명이고 순정률 개념에 기반한 음악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순정률에 빠지게 되면서 평균율이 지배적인 유럽 음악권에 거부하는 뜻에서 1930년에 그의 이전 작품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 연주를 위해 직접 맞춤 악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말미에 해리 팔치의 음악 영상을 링크해 두겠습니다. 해리 팔치의 여러 다양한 악기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22페이지 봅시다. 표준음은 스탠다드 튜닝 피치 또는 콘서트 피치라고 불리고 오늘날의 표준음 기준인 A음이 440Hz로 확정된 것은 1939년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442Hz인 추세가 보이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소리가 밝고 화려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주파수가 쓰였다는데 흔히 잘 아시다시피 바로크 시대에는 415Hz가 쓰였고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북독일에는 466, 프랑스에서는 392Hz가 쓰였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4분의 1음 간격으로 각 음고를 주파수로 나타내는 도표가 있는데요. 북독일 466에 해당되는 음이 A샵이고 392가 G음입니다. 지금 거의 단 3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율사가 피아노를 조율할 때 어떤 방법을 할까요? 보통 표준음인 A음을 소리곱쇠를 이용해서 먼저 맞춘 후 자연수 비율인 옥타브 완전 5도나 완전 4도, 장 3도 등으로 맞춥니다. 이때 음이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맥노리 현상을 이용합니다. 교재에는 독어로 슈베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독어 다시 쓸게요. 슈베벤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다, 떨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에 가까운 주파수 사이에 두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상호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치 트레몰로처럼 음이 떨리는 현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440Hz와 441Hz 음이 동시에 울릴 때 소리를 들어봅시다. 다음으로 440Hz와 442Hz를 들어봅시다. 자, 주파수 차이가 벌어질수록 맥노리가 빈번해지고, 다시 말해서 음이 안 맞을수록
음이 멀수록 맥노리가 심해지고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음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맥노리가 잦아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율은 이 맥노리 진동수 차이값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현대음악 작곡가 중에 일부러 이 맥노리 현상을 가지고 쓴 곡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건반 악기는 조율 문제 때문에 미분음 연주가 어려운데요. 한 옥타브에 반음이 12개밖에 없으니까 건반 개수가 더 많지 않은 이상 그보다 더 작은 음정을 연주할 방법이 없겠죠. 근데 이 곡에 쓰이는 오르간은 기계식 연동장치 오르간이어서 오르간 스탑으로 미분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르간 스탑이라는 거는 파이프마다 다 음색이 다르죠.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를 뜻하는데요. 기계식에서는 공기 주입을 할 때 그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탑을 끝까지 당기면 공기가 완전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풀로 다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피치, 음고로 소리가 나게 되고, 스탑을 덜 당긴다 그러면은 공기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치 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영상을 바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를 보시면 지금 어떤 스탑을 3분의 1 지점까지만 열어놓고 그러니까 미분음으로 연주되게끔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스탑을 이렇게 서서히 엽니다. 그러면은 근접한 주파수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르간 소리가 마구 떨리는 현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은 오르간과 건반 앙상블을 위한 콘체르토 곡인데요. 건반 앙상블로는 피아노 2대, 하프시코드 2대, 비브라폰 2대를 썼는데 그중 피아노와 하프시코드 각 한 대씩 4분의 1음씩 낮춰서 조율해서 맥노리 현상을 극대화했습니다. 작곡가가 사용한 그 오르간의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이 이 곡 초연을 듣고 이 오르간에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색, 전자적인 음향을 구현했다고 극찬을 했다고 하시네요. 이 곡도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간 날 때 전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 정도 되는 곡인데 이 곡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반응이 좋았고 안 들으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그러네요. 오늘 강의는 평소보다 길고 내용도 좀 어려워서 끝까지 잘 보고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일단 다행인 거는 기초음향학 관련 내용은 오늘로써 안녕이라는 겁니다. 그럼 안녕.